자, 그래서 어텐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직관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는 소년이다라고 하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할 때 I am a boy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I am a boy라고 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낼 겁니다. I 만들어내고 아까 우리 랭귀지 모델 생각하면 그 다음 am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boy 만들어내고 점 찍겠죠. 네, 그러면 boy라는 단어를 만들 순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I am까지 만들었어요. I am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이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어텐션의 아이디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입력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소년이다. 그러면 그 중에 어느 단어가 보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하겠어요? 소년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디코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만들어낼 때 어디에 가장 많이 어텐드를 해야 되느냐? 소년이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입력 어디에 얼만큼 어텐션을 주어야 되는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어텐션은 뭐그 NLP에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번역인데 뉴럴넷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입력 잘 보면 영어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잘 보면 이것이 불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뭐 위치를 하나 고정해 볼까요? 예를 들면 뭐 여기 1992 불어에서 1990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영어에서도 1990이라는 숫자겠죠. 그럼 어디 어텐드 해야 되겠어요? 입력에 1992라고 하는데 100% 어텐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인이 진하게 입력에 1992로부터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사례 하나 볼까요? 여기에 zone이라고 하는 이게 영어이기도 하지만 불어이기도 한가 봐요. zone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area라고 하는 영어 문장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문장 2개 이런 어텐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나의 언어와 다른 언어가 있을 때 그 A라는 언어로부터 B라는 언어로 번역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입력 언어의 단어하고 출력 언어의 단어를 어떻게 맞출까, 그죠? 어떻게 얼라인할까, 뭐와 뭐가 대응될지 맞추는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특히 이런 기계 번역 문맥에서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입력, 즉 source하고 출력, 즉 target sentence 간에 어떤 얼라인먼트인데, 그죠? 그 얼라인먼트를 우리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얼라인먼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얼만큼 쳐다봐야 될지 그 웨이트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어텐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어텐션 기반의 모델을 어텐션 모델이라고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동일한 정보를 조금 다른 식으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출력이 됩니다. 즉 입력에서 출력으로 번역하는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처음 사례로 들었던 이 1992, 이 출력에서 1992가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보면 여기서 오고 이것은 여기서 오고요. 자, 그래서 아주 하얀색이 1이고 그리고 까만색이 0이라고 보면 이것은 오롯이 여기서 옵니다. 그죠? 199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반면에 아까 봤던 zone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 요거 한 2개 정도에서 옴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여기 zone이라는 거 보면 여기 요거하고 여기에 희밋하게 흐릿하긴 하지만 이렇게 2개로부터 옴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의 각 단어가 입력의 단어 각각에 얼만큼 어텐드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이 어텐션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의 어순이 동일한 언어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매트릭스가 완벽히 대각선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게 있어요. 어순이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랑 영어를 해보면 이제 어순이 동일하지 않은 반대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 반대 방향이 등장을 하겠죠. 반면에 한국어하고 일본어처럼 어순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언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텐션 웨이트를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대각 행렬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어텐션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그죠? 뭐 자기 자신 또는 상대편, 여기서는 이제 출력에 대한 어텐션을 만약에 우리가 다뤄주고 있다면 상대편이라고 하면 입력이죠. 예, 그래서 입력 어디에 얼만큼 가중치를 둘지 알아내는 뭐 이런 것, 이것을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고, 이런 어텐션 기반의 모델들이 이제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텐션 기반의 모델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트랜스포머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뭐냐고 일단 물으면 일단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다라고 답하면 돼요. 즉 임의의 길이를 갖는 입력이 들어와서 이것을 임의의 길이를 갖는 출력으로 내뿜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아까 설명했던 그런 many to many 모델 매핑의 어떤 능력인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전 설명했던 그런 어텐션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 이것이 이제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이것은 그 내부를 살펴봤을 때 인코더하고 디코더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그 컴포넌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그젠플에 봤었던 인코더 many to one 매핑, 그리고 디코더 one to many 매핑, 개념적으로 동일해요. 인코더 디코더 부분이 각각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데 어텐션 기반으로 작동을 하며 그 내부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를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사람들이 널리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예를 들면 구글에서 BERT라고 하는 모델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게 바이디렉셔널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그 바이디렉셔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사미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아동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어떤 한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워드 임베딩 잠깐 언급했는데 워드 임베딩의 사례로 엘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세사미 스트리트의 주인공 이름이죠. 어쨌든 그래서 버트라고 하는 귀여운 이름을 갖는 이런 모델을 구글에서 제안을 했고요. 이 버트가 뭐냐고 물으면 일단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트랜스포머로 되어 있다. 이 T라고 하는 게 트랜스포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 그 답 없이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많은 양의 텍스트를 모은 다음에 소위 말하는 프리트레이닝을 해줘요. 그럼 이제 버트 모델이 프리트레이닝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가져다가 여러 군데 쓸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스팸 필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프리트레인 된 버트를 가져다가 맨 위쪽에 스팸이냐 아니냐 판단해주는 그런 레이어만 하나 싹 끼워 놓으면 그게 아주 훌륭한 스팸 필터가 되고요. 내가 뭐 통번역을 원한다라고 하면 역시 위쪽에 통번역을 담당하는 레이어를 슬쩍 얹어주면 되는, 소위 말하는 파인 튜닝을 하면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됩니다. 반면에 이 프리트레이닝 스텝은 굉장히 많은 양의 컴퓨팅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많은 리소스와 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작업이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적은 두 가지는 이 프리트레이닝의 오브젝티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인데 얘는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냐면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This is a book 이라고 하는 문장이 여러분 트레이닝 데이터 있다라고 하면 일부러 이 문장의 일부를 날려요. 이렇게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델한테 이 안에 뭐가 들어가게 맞춰봐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주는 거를 우리는 마스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마스킹을 이제 극복하면, 즉 마스크 안에 뭐가 지워졌는지를 맞추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MLM 또는 Masked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그런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트레이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다른 오브젝티브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코퍼스가 있을 텐데 여기서 문장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I am hungry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That's why I'm going to a restaurant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연결관계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반 정도는 랜덤하게 뽑아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This is the sun, 뭐 I'm hungry 뭐 이렇게 완전 말도 안 되는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와서, 그럼 첫 번째 사례는 두 개가 연속되는 문장이겠죠. 아래 거의 사례는 연속되는 문장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위에 있는 것 많이, 밑에 있는 것 많이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임의의 문장 두 개를 주어졌을 때 그것의 전후 관계가 yes인지 no인지 트레이닝이 학습이 제대로 되었다면 맞출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오브젝티브를 NSP 또는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이제 전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하나의 책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꾸릴 수 있겠죠. 그래서 MLM, NSP라고 하는 두 개의 오브젝티브를 이용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 트레이닝이 된 모델을 우리는 가져다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BERT라는 것이 단순한 트랜스포머 기반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시퀀셜한 전후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이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X large 또는 트랜스포머 XL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트랜스포머의 어떤 개선된 형태를 역시 구글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 트랜스포머 XL을 모아서 구글에서 만든 것이 XLNet이라고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트랜스포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어텐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 X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RNN처럼 시퀀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론 머스크 잘 알죠?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다른 회사도 차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고요. 거기서 GPT, GPT-2, GPT-3까지 이제 선보였는데 이 T라고 하는 것이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역시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아주 막강한 언어 모델입니다. 얘는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가 있냐면 1750억 개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정말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갖는 무지막지하게 강력하고 복잡한 아주 헤비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레이닝 하려면 아주 많은 양의 돈이 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엔터 한번 딱 치면 수십억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회사지만 이 엔터 한번 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트레이닝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점점 이 머신러닝 AI라고 하는 것이 이런 리소스나 데이터의 디펜던시가 커져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대 모델의 전성기가 이제 온 거죠. 자, 그래서 이런 GPT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응용들이 NLP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뭐 Q&A나 많은 NLP 태스크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성능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그런 사례들이 속속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NLP 쪽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쪽에도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 형태로 많이 응용이 되면서 최근에 또 재미있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델리라고 하는 것이 역시 오픈 AI에서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살바도르 델리라고 하는 예술가하고 월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둘을 조합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텍스트로 뭔가를 디스크라이브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디자이너라면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라고 텍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을 충실히 따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의 어떤 그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게 그거예요. 아보카도 같이 생긴 체어. 여기 보면 an armchair in the shape of an avocado라고 입력을 넣으면 놀랍게도 이런 그 아보카도 의자 디자인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만히 보면 훌륭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걸 보면 예를 들면 오픈 AI라고 쓴 간판이 걸려 있는 가게 만들어줘. 뭐 이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사례이죠. 뭐 이것들 외에도 최근에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뉴럴넷 기반의 아주 파워풀하고 재미있는 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최신 논문들 한번 찾아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서머리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퀀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로 RNN을 공부를 했고요. 이 시퀀셜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널리 이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음성 인식이라든지 기계 번역이라든지 뭐 바이올로지컬 시퀀스 분석이라든지 아주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렉처에서 살펴봤던 예제는 캐릭터 레벨의 랭귀지 모델링 그리고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앞으로 요 뉴럴 네트워크 쪽을 조금 더 공부하는 그런 수강생이라고 하면 보다 많은 이그젬플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넷, RNN이라고도 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특화된 그런 네트워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다이내미컬 시스템,
공식 살펴봤고요. 이런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그런 포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그것을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커런스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이 이름이 리커런트 뉴럴넷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은 feed forward 뉴럴넷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이제 back propagation through time, BPTT 또는 이제 truncation된 마치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유사한 truncated BPTT라는 것을 이용해서 트레이닝한다라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RNN의 구조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과거로 양방향으로 모델링해주는 바이디렉셔널 구조, 그리고 many to many 매핑 또는 sequence to sequence 매핑을 위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히든 레이어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그런 딥 RNN 구조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RNN 트레이닝의 어려운 점은 feed forward 뉴럴넷과 유사합니다. feed forward 뉴럴넷에서 어려운 점은 vanishing gradient 문제라고 했는데요. 사실 RNN은 거기에 더해서 exploding gradient라고 하는 즉 1보다 조금 큰 값을 여러 번 곱해 주게 되면 1보다 살짝 큼에도 불구하고 값이 아주 빠른 속도로 무한대로 뭐 예를 들면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vanishing gradient 문제에 더해서 exploding gradient라고 하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NN 트레이닝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ated RNN입니다. 즉 게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정보의 흐름을 컨텍스트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조절하고 그로 인해서 보다 트레이닝을 정교하게 하고 그리고 기존에 불가능했던 그런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제안이 되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LSTM, Long Short-Term Memory 또는 GRU, Gated Recurrent Unit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RNN 구조에서 이제 보다 발전을 해서 어텐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근거한 트랜스포머라는 인코더 디코더 방식의 이런 모델이 제안이 되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초창기에 그리고 지금도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분야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BERT나 GPT, GPT-2, GPT-3와 같은 그런 자연어 처리 모델에 적용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 트랜스포머가 컴퓨터 비전 쪽에 적용이 돼서 소위 말하는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 예를 들면 오픈AI의 DALL-E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면서 뭐 예를 들면 텍스트를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그 시퀀셜 처리를 위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리커런트 뉴럴넷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토픽의 내용을 충실히 학습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